흥분한 수사관이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소민아트센터. 지난 1월 14일 그곳에선 박종철 열사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가 모진 고문으로 숨진 지 30년이 되던 날입니다. 박종철 열사가 꿈꾸었던 그런 세상이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종철이의 유언을 강에 날리며 종철아 아버지는 할 말이 없대이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박종철.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모범생과 일탈을 조금씩 하는, 함께 가지고 있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서도 담배도 피우고 때로는 막걸리도 마시고 때로는 당구장도 가고, 하교를 하고 내려오면 그때만 해도 이제 거지라고 그러죠. 거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는 오리틀 파카 이게 누런색 이런 색 파카가 되게 귀했던 시절이었어. 되게 그때만 해도 이제 고가였고. 근데 입고 온 날 나도 교실에서 돌려서 입어봤고 좋다 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나하고 하굣길에 내려오면서 그 거린한테 벗어줬던 친구. 지나가는 거린에게 옷을 벗어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박종철 열사. 그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사회에 관심이 많던 박종철 열사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군부 독재의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그는 모든 집회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 박정훈이 찾아왔습니다. 수배 중이던 선배를 못 본 척 할 수 없었던 박종철 열사는 그를 자신의 자취방에 재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공안당국에 의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 햇빛 한 줌 없는 방에 갇힌 박종철 열사. 수사관들은 모진 고문을 하면서 박종훈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7년 1월 14일, 22살의 청년은 물속에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치안본부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과 함께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습니다. 박종철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물론 고문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물론 고문했던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제 치안감이라든지 경찰 수뇌부의 움직임들이 더 잘못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박종철 열사에 대한 고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숨기는 과정에서 좀 용기 있는 몇몇 사람들의 힘들이 이런 부분들을 밝혀냈는데, 이제 제일 큰 힘은 물론 이부영 씨죠. 그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침 고문 경관들하고 같은 감옥에 입감이 됐던 거죠. 이 부분들을 목숨을 걸고 필사를 해서 종이에 숨겨서 밖으로 유출을 한 거죠. 그거를 이 김승훈 신부님이라고 정의구현 사재단 그 신부님들이 그 부분들을 세상에 알리게 된. 그러던 87년 4월 13일,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임의기 중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군사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즉각 거센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박종철 열사의 추모 집회와 더불어 호원 조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바로 사람을 보고 쏜 직격탄에 머리를 맞아서 의식불명 상태가 돼요. 6월 항쟁 자체가 그 이전부터 이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폭정에 국민들이 한 것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발단이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을 고문치사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또 그것에 항거하는 학생에게 최루탄을 바로 정면으로 쏴서 죽음에 거의 이르는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더욱 분노하게 되었고 거의 이제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그런 성격이 된 거죠.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시민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선 순간이었습니다. 인파는 제가 볼 때는 한 100만이 넘는 걸로 상상이 됐는데 우리가 부산역에서 부산진역을 거쳐서 지나가다 보면 시민들이 육교를 지나가면서 빵도 던져주고 우유도 던져주고 너무나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서면에서 그 6월 18일 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시위대가 부산에서 모였는데 좀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다가 사람은 많지요. 뭐 어디 다른데 고가도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람이 이태춘이라고 하는 당시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를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본인은 여야가 소속한 시위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마침내 이뤄낸 민주주의. 6.29 선언으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종철 열사와 수많은 시민들이 이뤄낸 값진 민주주의. 하지만 그 의미가 무색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내에 비선 조직을 이끌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반발했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이 정문을 검문 검색도 받지 않고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박종철 열사.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년가량 전부터 합창단을 이렇게 조직하자 하는 의논이 있었다가 작년 그러니까 2016년 8월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의 정신과 유월항쟁의 정신을 기리면서 시민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립되었고요. 모교회 해강고등학교에 박종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매년 300만 원씩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30주년 행사, 30주년 행사는 뭐 나쁘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자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모든 동문들이 좀 순수하게 종철이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설득을 하고 또 그 사업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의 의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촛불 하나하나가 모이면 그것은 커다란 불빛이 됩니다.
대학생으로서 또 이 나라를 살아갈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역사 현장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냐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이제 아빠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철 열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